오늘 말씀드릴 내용은요, 이제 기본적으로 볼링의 특성, 그리고 이제 뭐 레인이나 핀, 볼에 대한 내용, 이제 그런 기본적인 용어들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볼링 같은 경우는 특히 리듬, 밸런스, 타이밍 이 세 가지 단어로 요약할 수 있는 운동인데요. 리듬, 밸런스, 타이밍 이 세 가지가 조화롭게 잘 이루어지게 되면 좋은 자세로 좋은 투구를 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스트라이크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볼링은 역학적 원리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어렵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왜 저희가 어렸을 때 가지고 놀던 요요 장난감의 원리를 이해하시면 훨씬 더 쉽고 가깝게 접근이 가능한 운동입니다. 그리고 팀을 이뤄서 하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혼자서 어프로치에 올라서서 하는 개인 운동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특히 이런 개인 운동 같은 경우는 심리학적인 요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본인이 얼마만큼 긴장을 했는지 혹은 긴장을 너무 하지 않았는지에 따라서 스코어가 달라지게 되는 운동이죠. 그래서 이 볼링의 운동의 특성은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승리를 추구하고 게임이 끝날 때까지 집중력을 많이 요하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제 볼링장에 가셔서 볼링을 치게 되면 아마 굉장히 재밌다라고 느끼고 볼링을 또 치고 싶다라고 하는 욕구가 굉장히 늘어나게 될 텐데요. 그 이유는 우선 인간의 파괴 본능을 충족한다라고 해요. 실제로 이제 볼을 잡고 이제 볼을 굴려서 그 핀이 쓰러지게 될 때에 나는 경쾌한 소리에 굉장히 만족감을 느끼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굉장히 스트레스도 해소가 되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단순하게 보이는 운동이지만 소비되는 에너지량은 상당합니다. 그래서 운동 부족과 같은 문제를 해소할 수도 있는 굉장히 좋은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레인, 핀, 그리고 볼에 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핀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지금 볼링장에 가시게 되면 그 레인의 핀데크 위에 핀이 서 있게 되죠. 핀을 보면 핀의 번호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핀은 놓이는 자리에 따라서 각 번호를 부여받게 되고 1번부터 10번까지 예, 핀이 있죠. 핀은 하나에 약 1.3에서 1.6kg 정도로 구성이 되고요. 높이는 다 일괄적으로 같습니다. 37.5, 폭은 12.1cm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왼쪽에 지금 레인이 보이는데요. 우리는 이 레인에서 특히 어프로치, 그리고 타깃 스팟, 그리고 스탠딩 스팟 이 세 가지를 중요하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하게 한번 볼까요? 이 전체를 레인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이제 구체적으로 여기 맨 위에 빨간 색깔 박스가 쳐져 있는 곳이 레인입니다. 우리는 레인에 들어가면 안 돼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기는 볼하고 핀만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제 요 중간 정도에는 이제 볼이 잘 굴러갈 수 있게끔 오일이 발라져 있고요. 오일존을 지나서는 핀데크 위에 핀이 놓여 있죠. 그리고 네, 여기 두 번째 보이시는 어프로치. 네, 이 어프로치 위에서 우리는 투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 어프로치에 보시면 세 번째 스탠딩 스팟이라고 있죠. 이 스탠딩 스팟은 우리가 어드레스 자세, 즉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서는 점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 스탠딩 스팟은 두 개가 이렇게
나란히 그려져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이 앞쪽의 스탠딩 스팟에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서는 점 같은 경우는 각각의 신장, 개개인의 신장에 따라서 보폭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어, 가운데 이렇게 봤을 때 가운데 서는 것을 목적으로 혹은 이 오른쪽 왼쪽에 기준점을 정해서 이제 스페어 처리를 할 때 이 스탠딩 스팟을 이용합니다. 네, 그리고 어프로치와 레인을 연결하는 이 파울라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울라인 이제 투구를 할 때 이 파울라인을 밟거나 넘어서게 되면은 삐 하는 소리와 함께 그 투구한 모든 점수가 무효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파울라인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 레인의 가이드 스팟과 에임 스팟 한번 볼까요? 앞선 슬라이드에서 네, 보여드렸던 타깃 스팟이라고 표현하죠. 타깃 스팟, 에임 스팟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네, 말 그대로 우리가 이제 볼링장에서 볼링을 이제 수행하게 될 때 가장 목적으로 하게 되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핀을 보고 볼링을 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에임 스팟을 기준으로 볼링을 치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에임 스팟에 볼을 잘 보내기 위해서 가이드 스팟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세 번째 한번 볼까요? 우리가 건국대학교에서 교양 볼링 수업을 듣게 되었을 때 이 거터를 다른 표현으로 부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볼이 거터에 빠졌다라고 표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볼이 이 거터로 흘러가게 되면 점수는 없게 되죠. 간혹 가다가 볼의 회전이나 튕김 현상으로 인해서 튀어오르는 현상이 있기도 하는데, 네, 거터로 가게 되면 점수가 0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볼을 투구하고 나면 이제 그 레인 뒤로 넘어갔다가 다시 볼이 돌아오는 네, 이 장비를 볼 리턴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핀이 놓여져 있는 곳은 핀 데크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앞쪽에 그 어프로치 위에 파울라인 앞쪽에 있는 그 스팟은 릴리즈 스팟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보시게 되면 네, 앞쪽이 스탠딩 스팟, 그리고 파울라인, 그리고 가이드 스팟, 타겟 스팟 이렇게 있는데요. 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레인에는 우리가 가지 않고요. 이 볼을 투구하는 곳을 어프로치라고 하고 이 어프로치와 레인을 연결하는 이 파울라인을 넘어서면 네, 점수가 0점이 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중요하게 계속적으로 이제 실습을 이제 현장에서 실습을 하시게 될 때 어프로치 위에 올라서세요라고 얘기할 거고요. 네. 그리고 타겟 스팟, 에임 스팟을 보세요라고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핀에는 번호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놓여져 있는 곳에 따라서 점수를 번호를 부여받게 되는데 맨 앞쪽이 1번 핀, 그리고 왼쪽 기준으로 2, 3, 4, 5, 6, 7, 8, 9, 10번 핀이 되게 되죠. 핀데크에는 총 10개의 핀이 올라가게 되고요. 우리가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는 핀은 7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6번, 7번, 10번만 보이게 돼요. 그래서 5번, 8번, 9번은 이제 뒤쪽에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이 타겟 스팟은 오른손잡이 기준, 오른쪽에서부터 1, 2, 3, 4번으로 읽고요. 이제 왼손잡이 볼러 같은 경우는 왼쪽 기준으로 1, 2, 3, 4번을 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에 이제 저희가 스트레이트 볼을 구사하기 위해서 기본 자세를 배우게 될 때, 네, 이제 스탠딩 스팟에서 오른쪽에서 두 번째 혹은 세 번째 스팟을 보세요. 에임 스팟을 보세요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즉, 이 2번이나 3번으로 볼이 지나가게 돼서 1, 3번을
이 스트라이크 포켓에 들어가게 하게끔 할 거고, 네, 왼손잡이 볼러 같은 경우는 반대로 네, 왼쪽에서 두 번째 혹은 세 번째 에임 스팟을 기준으로 볼을 이제 굴리세요라고 말을 할 거예요. 그래서 네, 이 타겟 스팟, 에임 스팟은 오른쪽에서부터 1, 2, 3, 4, 왼쪽에서부터 1, 2, 3, 4라고 부른다는 거. 그리고 핀은 번호가 적혀져 있지 않지만 놓여져 있는 순서대로 핀 번호가 부여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부터는 이제 볼에 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볼은 이제 여러분들이 볼링장에 가시면 볼링장에서 이제 비치하고 있는 하우스볼을 이용하시게 될 겁니다. 혹 만약에 지금 이 수업을 듣는 학생분들 중에서 마이볼이 있으시면 가지고 오셔도 돼요. 네, 그런데 이제 개인적으로 개인 볼이 없는 친구들은 네, 이제 볼링장에 가셔서 거기에 비치된 하우스볼을 이용해서 볼링을 치게 될 건데요. 이 볼을 이제 잡는 방법을 이제 그립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 볼에 이제 구멍이 이렇게 지공이 3개가 파져 있습니다. 구멍이 3개 있는데 첫 번째 이제 가장 아래쪽에 있는 부분에는 엄지손가락을 넣고요. 이 오른쪽에 이제 세 구멍의 손가락 넣기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볼을 잡으시게 될 거예요. 엄지, 검지, 중지, 약지, 새끼 이 순으로 봤을 때 1번, 3번, 4번 네, 손가락을 이용해서 잡으시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그립에도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 마디를 얼마만큼 넣느냐에 따라서 컨벤셔널 그립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제 두 마디를 깊숙이 다 넣느냐, 혹은 한 마디 반만 넣느냐, 한 마디만 넣느냐 이렇게 해서 이 잡는 방법에 따라서 이름이 부여가 되는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모두 비기너라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이제 경험이 없고 기초부터 배운다라고 생각하면 이 컨벤셔널 그립을 이용하시게 될 겁니다. 여기 이제 이렇게 보시면 더 쉬울 것 같은데요. 두 번째 관절 마디까지 모두 깊숙하게 넣는 것을 컨벤셔널 그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이 그립을 처음에 사용을 하시게 될 거고 이제 여기에서 훅이나 조금 더 많은 회전을 원한다. 그리고 이제 그 스트레이트 볼에서 더 많이 이제 기술이 쌓여서 그 다음 스텝을 가기 위해서는 이제 세미 핑거나 핑거팁 그립을 이제 그립의 변형으로도 구질을 이제 바꿀 수 있게 되는데요. 우선 저희는 컨벤셔널 그립을 사용하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볼링장에 가면 그 하우스볼이기 때문에 본인 개인의 손에 맞춰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볼링장에 가셔서 이제 볼을 고를 때 내가 어느 정도 컨트롤이 가능한 볼인지 무게도 한번 들어보고 손가락도 넣어 보셔서 손에 맞는 것을 찾는 것을 추천드릴게요.